섬진강에서는 매일 40만 톤의 물이 취수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여수와 광양등지의 산단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끌어올려지며 염해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취수량을 더욱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와 하동 지역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산청군과 함양군이 경남도의 중재 아래 노선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 입지선정위원회의가 심의를 시작했는데 두 지자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월화산 정원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 정원사와 전문 작가들이 가꾼 정원에서부터 식물과 정원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까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남해소방서를 비롯해 남해군 내 11개 기관들이 대형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유관 기관들의 재난 대비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소방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에서 농촌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본인들의 생생한 창업 경험담을 공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의 젖줄로 불리는 섬진강. 이곳 섬진강에서는 매일 40만 톤의 물이 취수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여수와 광양등지의 산단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많은 양의 물이 끌어올려지며 바닷물이 강으로 올라오는 염해 피해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 취수량을 더욱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와 어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하동과 광양을 사이에 두고 흐르는 널따란 강줄기. 섬진강은 하동을 포함한 인근 3개도 11개 시군의 젖줄입니다. 특히 이곳 섬진강 하류에서 진행하는 전통 방식의 손트러업 제첩잡이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섬진강이 죽어가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섬진강 중상류 지역에 건설된 댐과 치수장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매일 40만 톤에 달하는 섬진강 물이 다압 취수장에서 끌어올려지고 있는데 그중 70%가 넘는 물이 여수와 광양의 산단에 생활공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많은 양의 물이 취수되고 담수가 부족해지면서 바닷물이 상류 쪽으로 올라오는 이른바 염해 현상에 제첩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전남 지역 가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산단 물 공급을 위해 섬진강 물을 추가로 취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극한 가뭄 시에는 댐 저수위 아래 비상 용량과 사수 용량까지 활용해서 생공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 섬진강 물을 추가 취수하는 방안을 지역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어민들은 현재 40만 톤의 취수에도 섬진강이 죽어가고 있으며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어민들은 물론 농업용수가 필요한 농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 이런 상황에 다압 취수장의 최대 용량인 55만 톤까지 15만 톤이 추가로 취수되면 염해 피해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40만 톤으로도 강이 황폐화되고 썩어가고 어민이 죽게 됐던 상황이지만은 이제는 55만 톤 취수를 하면은 거의 우리 어민들, 제첩 잡는 어민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섬진강은 국가 하천인 만큼 취수 등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진행하기에 지자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섬진강 하류 어업인들이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제첩 피해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자 염해 피해와 관련된 조사 용역은 진행 중인 상황. 최근 진행된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맡긴 수자원공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산단 생공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할 것이기에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하동군 군비를 이용한 자체 용역을 통해 섬진강 지역민들을 위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제첩 등 섬진강을 담당하는 해양수산과와 물관리 종합대책을 담당하는 환경보호과를 포함한 소관과 등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각 전문 분야의 하동에 저희가 하동군의 일이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뭐 찾아가서 국무총리실도 찾아가는 방법을 하든 뭐 호소문을 올리든지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할 생각이고, 하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의 생명이 강인 섬진강에서 다른 지역을 위해 물을 끌어가고 있는 데 대한 각종 피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 마련과 함께 계속되는 염해 민원에 대한 원인 조사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던 산청군과 함양군이 경남도의 중재 아래 노선을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경남도가 본격 심의에 들어간 건데요. 두 지자체도 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동으로 신청했지만 환경부의 벽을 넘지 못했던 산청군과 함양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난해 정부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를 허가하면서 케이블카 유치 경쟁이 재점화되자 산청군은 사업 단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에 함양군도 노선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양보 불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남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지자체 중 한 곳의 노선만 추진한다는 목표로 지난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산청하고 그 함양 케이블카는 10년 이상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역 갈등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느 게 좀 더 우수한지. 환경부가 한 개의 국립공원에 다수의 사업 계획이 들어왔다며 지자체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중재에 나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이 추천한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9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양군이 각각 제출한 노선을 심의했습니다. 산청군은 시천면 중산리 산청분소부터 3.15km, 함양군은 추성리 지킴터부터 3.46km 노선입니다. 경남도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 이번 주 내로 노선을 확정하고 각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다는 계획. 탈락한 지역에는 새로운 상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갈등 최소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지자체도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하며 호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따르겠다고 양군이 그 입장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산청과 함양 간 갈등이 진화되는 듯 보이는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전. 다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경제성과 환경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는 정원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월화산 정원 박람회를 개최 중입니다. 첫 개최였던 지난해 5일 동안 2만 5천 명이 다녀갔었는데요. 올해는 달빛 밝은 신선의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논이다라는 뜻을 가진 월량 화요를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수국이 길을 따라 활짝 피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가꿔진 꽃을 사진으로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여기 수국이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별 수국을 비롯해서 일반 다른 수국도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어서 좋고, 그리고 사진 찍는 포인트도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지난해 첫 개최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월화산 정원 박람회. 올해 테마는 달빛 밝은 신선의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논이다라는 의미의 월량 화요입니다. 개막일 오전부터 꽤 많은 방문객들이 월화산 숲속의 진주를 찾았습니다. 산책하기에도 괜찮고 요즘 그 수국이 많이 피어가지고 구경하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시간 나는 겸에 염사 아침부터 바로 달려왔습니다. 스탬프 토라고 요런 또 좋은 또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다니면서 하나씩 찍어가는 재미도.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민 정원사와 전문 작가들이 각각 가꾼 정원들을 차례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이동하면 식물과 정원 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들이 차려져 있고, 월화산의 돌을 활용해 조성된 달빛 정원과 월량교엔 계절 꽃묘들이 심어져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이 밖에도 정원 체험과 어신길 체험, 학술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됩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방문객 편의에도 보다 신경 쓴 모습. 주차장 면수는 기존 200면에서 350면으로 늘었고 먹거리 부스와 화장실, 그늘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보다 확충됐습니다. 정원 특별전, 우주 정원 전시 등 실내 공간도 활용하여 가지고 전시장까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주차장을 이제 막 완공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차였고 올해는 다 이미 완공이 된 상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일부분만 사용을 했다면 올해는 전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정원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2회 월화산 정원 박람회는 오는 23일까지 이어집니다. SCS 하주입니다. 진주시가 20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개최된 상권활성화재단 이사회에서는 2019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진주 중앙상권은 중앙시장과 논계시장, 청과시장, 로데오 거리, 지하도 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주시는 국비를 포함한 80억 원으로 올밤 야시장과 뉴 먹자골목, 진주 진맥 브루어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사천읍 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 도로가 착공 1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개통 구간은 사천읍 수성리 모산골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왕복 2차로 길이 115m입니다. 주변 공동주택 밀집 지역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1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산청군이 고향사랑 기금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사업은 교육과 문화, 복지 등에서 일반 기부 사업과 지정 기부 사업으로 나눠 추진됩니다. 일반 기부 사업은 마실 가듯 영화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 경로당 안전바 어르신 지킴이 등이며 지정 기부 사업은 너의 첫 출발을 응원해 산청 하모니 꿈 넘어 꿈 등입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2억 1,300여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했습니다. 경남도가 울산시 등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 기관과 함께 연암공과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의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도는 울산시와 함께 글로컬 대학을 위한 협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지산 학연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암공대와 울산과학대 연합대학은 지난 4월 2024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바 있습니다. 대형 재난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비와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재난 발생 시 조직들의 협력과 대응체계 확립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해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열렸는데요. 김동혁 기자가 훈련장을 찾았습니다. 호텔 내부에서 긴박하게 후송되는 환자들. 건물 외벽으로 불이 번질 것을 대비해 재빨리 호텔 직원들이 초기 진압에 나섭니다.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구급대원들도 분주해 보입니다. 20일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에서 실시된 긴급구조 종합훈련 현장입니다. 실전 현장을 방불케 하는 훈련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환자들이 이송돼 의료 조치를 받고 있고 이송되고 있습니다. 남해 소방서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들의 재난 대비 현장 대응 능력 강화와 소방대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통해 제 자신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팀원들의 결속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특히 올해 훈련에선 화재 발생과 건물 일부 붕괴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대규모 재난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곳의 남해군 지역 유관기관들이 훈련에 함께했습니다. 현장 응급 의료 지원을 위해 남해군 보건소와 군내 병원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필요한 물자와 행정 지원을 위해 남해군도 참여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을 대비해 지역 군부대도 훈련에 함께했습니다. 남해 소방서를 중심으로 현장을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통합 지휘 체계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남해 관내 기관 단체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으로 재난 현장을 수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각 기관들의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처 가능한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재난 지역을 지도로 신속하게 변환해 지리적 정보를 제공하고 요구조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 드론을 통한 구조 활동도 진행됐습니다. 민간과 소방당국, 의료기관, 군부대까지 모두 참가한 이번 긴급구조 종합훈련. 대비가 최고의 위기 관리인 만큼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노력이 분주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톡톡 튀는 청년 농업인들이 하동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사업을 공유하고 농촌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인데요. 농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격식 없는 대화로 농촌 문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 악양면 매개마을의 주민 공동체 시설 사랑방 맷골. 주민 절반이 귀농 귀촌인인 이곳에 전국 청년 농업인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농촌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청년 농업인을 만나기 위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먼 걸음을 했습니다. 장관이 참석한 자리지만 딱딱한 회의 분위기와는 딴판입니다.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자신들의 고민과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365일 동안 이 농의 경험을 사람들이 공감해서 재미있게, 그래서 한 번 오면은 이제 안 와도 되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또 와야 되고 또 와야 되는 공간들로 지금 만드는 시방들을 하고 있고요. 하동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런 청년 농식품 혁신 클러스터가 기반이 되어진다면 이런 지역에서 하동 청년들이 지역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문제점도 쏟아졌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의 가치를 살리는 것이 저출산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과도 관련 있다며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농이 가지는 가치,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게 하며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고, 그게 어느 날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사실은 저출산도 해결되고 균형 발전도 되고 우리 농업도 살고 농촌도 사는 거고 서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한번 사고를 쳐보자. 그걸 한번 해봅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은 각자의 고충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청년 농업의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정성입니다. 서경방송이 일본 케이블 방송국과 관광 교류 사업을 진행합니다. 서경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일본 가나자와시와 교토시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국을 교류 방문합니다. 먼저 가나자와 케이블 측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진주시와 가나자와시를 교류 방문해 같이 할 수 있는 문화 행사와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경남 지역 관광 상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 가나자와 및 인근 도시 관광 상품, 직원들 간 연수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과 기술 관련 교류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제이콤 측과는 일본 효고현 관광 상품 소개와 한국 관광객 유치에 대한 협력, 경남 관광 상품 소개, 양국 도시의 관광지 소개 프로그램 제작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주시와 국립수목원이 20일 식물유전자원의 전시, 교육,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진주시는 진주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진주 바위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와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지명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지명 관련 분야 과장급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은 사천시의 지명 제정과 변경 등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해 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진주시가 장제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을 펼쳤습니다. 진주시는 장제동부터 지편면 장흥리 일원을 잇는 저지대 상습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고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 피해 해소와 함께 서원못, 장제못 일원의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절기상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진다는 하지인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만 금요일 날씨는 구름 많고 흐리면서 지속됐던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20도, 하동 2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남부지방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9도, 광주 20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하늘 표정 어둡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7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3시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흐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